사랑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생활 습관과 갈등 방식입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만 충분하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고, 보고 싶고,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데이트의 연장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을 함께 견디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뜨거울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차분해지지만 갈등 방식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봐야 할 건 얼마나 사랑하느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말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족과의 경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맞춰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안 맞아도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내가 잘하면 바뀌겠지.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하지만 결혼 후에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 보였던 작은 습관이 결혼 후에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만 보면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잠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부터 집을 쓰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화를 내는 방식, 쉬는 방식까지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상대의 좋은 점만 보면 안 됩니다. 불편한 순간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좋을 때 다정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 맞춰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도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합니다. 결혼은 좋은 날만 함께하는 일이 아닙니다. 피곤한 날, 돈이 부족한 날, 가족 문제로 예민한 날, 서로에게 실망한 날도 같이 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신호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되는 사람인지입니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싸웠을 때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서운함을 말했을 때,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바로 방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왜 또 예민하게 굴어?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상대가 먼저 풀어주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방식은 결혼 후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는 갈등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소 문제, 돈 문제, 양가 문제, 육아 문제, 시간 문제, 사소한 말투 문제까지 계속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대화가 안 되면 작은 문제도 큰 처가 됩니다. 반대로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은 갈등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그 부분은 내가 놓친 것 같아. 나는 이런 의도였는데 네가 서운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꼭 봐야 할 건 싸움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싸운 뒤 다시 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싸울 때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결혼 후 매일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워도 다시 같은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는 버틸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는 화났을 때 말과 행동이 안전한 사람인지입니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전부 맞는 말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는 반드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분 좋을 때 다정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말이 너무 날카로워집니다. 상대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상처였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격을 공격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나 모르겠다. 이런 말은 싸움이 끝나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운전을 거칠게 하거나 몸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상대가 무서움을 느끼게 만드는 행동은 이미 안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가장 가까운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멈출 줄 아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자. 내가 말이 심해질 것 같아서 정리하고 다시 말할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려는 사람이 좋습니다. 화가 났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 화가 났다고 상대를 겁주어도 되는 사람은 결혼 후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봐야 할 건 사랑 표현의 크기보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결혼에서 돈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미래 계획보다 현재의 만족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피합니다. 수입, 지출, 빚, 저축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카드값이 밀려도 괜찮다고 하고 빚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한 번의 소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월세, 대출, 생활비, 보험, 부모님 지원, 미래 계획까지 돈이 계속 연결됩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불편해한다고 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 저축은 어느 정도 할 건지, 빚이 있다면 어떻게 갚을 건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큰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상의할 건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돈 얘기야. 나 못 믿어. 결혼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기본 태도는 봐야 합니다.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결혼 생활의 안정감을 크게 좌우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지 않은지입니다. 결혼은 같은 집에서 매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청소 기준, 정리 습관, 식습관, 쉬는 방식, 외출 빈도, 사람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매일 부딪힙니다. 연애할 때는 이런 차이가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깔끔하고 상대는 조금 털털한 것 같아서 웃고 넘깁니다. 나는 집순이고 상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서로 다르지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차이가 반복됩니다. 나는 설거지를 바로 해야 마음이 편한데 상대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상대는 매번 약속을 잡습니다. 나는 일찍 자야 하는데 상대는 밤늦게까지 TV를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생활에 피로가 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느냐입니다. 나는 이 정도 청결은 필요해. 너는 쉬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럼 주말 하루는 같이 보내고 하루는 각자 쉬자. 이렇게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내 생활 기준을 무시할 때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 너무 예민해. 다들 이렇게 살아. 내가 원래 이런데 어쩌라고. 이런 태도라면 결혼 후에도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습관은 사랑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준을 인정하고 중간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가족과의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양가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상대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부모님을 아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모든 결정을 부모님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어디에 살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지, 돈은 어떻게 쓸지, 아이 계획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에서 계속 가족 의견이 먼저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너만 조금 맞춰주면 되잖아.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결혼 후에도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가정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되 배우자와 먼저 상의합니다. 양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이 너를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먼저 조율할게. 우리 둘이 먼저 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두 사람의 팀이 되는 일입니다. 상대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 뒤에 숨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한 팀이 될 사람인지 꼭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힘든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일이 꼬였을 때 진짜 태도가 보입니다. 실수했을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힘들어졌을 때,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합니다. 회사 탓, 부모 탓, 친구 탓, 상황 탓. 결국 내 탓까지 합니다. 자기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숨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미룹니다. 나중에 하자고만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책임질 사람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실수했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해야 할 부분은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매번 회피하고, 숨기고, 남 탓하고, 내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한쪽만 어른처럼 해결하고, 다른 한쪽은 피하거나 변명하면 관계는 지칩니다. 결혼 전에 꼭 봐야 할 건 상대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는 이것을 꼭 봐야 합니다. 내 의견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내 감정을 예민함으로 몰지 않는지, 내 일을 하찮게 보지 않는지, 내 가족과 친구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내가 싫다고 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지, 이런 작은 부분에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게 뭐가 힘들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옷은 별로야. 너 친구들은 좀 이상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깎입니다. 상대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배우자는 나를 바꾸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선택을 무조건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합니다. 내 감정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매일 가까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중이 없으면 매일 조금씩 다칩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보다 나를 얼마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지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사과와 회복이 가능한 사람인지입니다. 어떤 관계든 실수는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상대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뒤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사과를 못하는 사람은 결혼 후 힘들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존심 상한다고 느끼거나, 항상 변명부터 하거나, 사과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과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이 심했어. 네가 상처받을 만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사과와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관계가 무너지는 커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다시 맞춰가는 커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결혼 전에 꼭 봐야 할 신호는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지입니다. 9번째 신호는 미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일입니다. 둘 다 일을 계속할지, 아이를 원하는지, 원한다면 언제쯤 생각하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지, 부모님 지원은 어떻게 할지, 각자의 커리어를 어떻게 존중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 이야기를 피합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너무 빠르지 않아. 결혼하면 알아서 되겠지. 그런 건 닥치면 생각하자. 분위기 깨지게 왜 그래? 이렇게 넘깁니다. 물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면 현실 이야기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상대가 미래 이야기를 불편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한다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미래를 완벽하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려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말하되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도 듣고 싶어. 우리 둘이 맞춰가야 할 부분이 많겠네.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의 크기뿐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대화 능력도 봐야 합니다. 10번째 신호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점점 나다워지는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을 고민할 때 상대가 좋은 사람인지도 봐야 하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가 더 편안해지는지, 내가 더 솔직해지는지, 내가 더 안정되는지, 아니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지, 말하기 전에 검열하게 되는지, 싫은 것도 괜찮다고 하게 되는지, 내 감정을 숨기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완전히 편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조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를 지우는 관계라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화낼까봐 말 못하고,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내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느라 내 생활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이 사라진다면 그건 건강한 결혼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나를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을 조롱하지 않고, 내 장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오래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연기해야 한다면 언젠가 지칩니다. 결혼 전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답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에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에게 시험하듯 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약속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피하는지 대화하는지 보세요. 내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듣는지 방어하는지 보세요. 가족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둘의 기준을 세우는지 한쪽만 맞추라고 하는지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지 회피하는지 보세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보다 상대가 불편한 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는 설렘 때문에 많은 신호를 작게 보게 됩니다.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잘 맞춰주면 괜찮겠지. 하지만 반복되는 불편함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의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건 패턴입니다. 결혼 전에 보이는 패턴은 결혼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눈을 감게 만들지만 결혼은 눈을 뜨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는 사랑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화났을 때 말과 행동이 안전한지 봐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숨김없이 건강한지 봐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지 않은지, 다르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가족과의 경계를 세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사과와 회복이 가능한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미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나다워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결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갈등 방식은 결혼의 매일을 만듭니다. 결혼 후에 가장 많이 마주하는 건 고백의 순간이 아닙니다. 같은 집을 쓰는 방식입니다. 피곤한 날의 말투입니다. 돈을 쓰는 기준입니다. 양가 문제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싸운 뒤 다시 손을 내미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만 묻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힘든 날도 같이 살 수 있느냐를 묻는 선택입니다. 좋을 때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기분 좋을 때 다정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도 선을 지키는 사람은 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설렘만 보지 마세요. 반복되는 습관을 보세요. 불편한 순간의 태도를 보세요. 대화가 가능한지 보세요. 나를 존중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계속 참고 맞추는 사람이 되는가? 그 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결혼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오래 지키는 건 결국 매일의 태도입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다른 날에도 같은 편으로 돌아오려는 태도입니다. 결혼 전에 이 신호들을 꼭 확인하세요. 결혼 후의 행복은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혼 전에 작은 말과 행동 속에 조용히 드러나고 있습니다.